우선 기자회견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실은 이게 쪽에 박정희 기념관이 들어서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논란이 있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 서울시 땅을 그냥 주고 또 국고도 208억인가요? 이렇게 들여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런 부적절한 시설을 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암동에 이렇게 만든 것이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박정희 씨가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선서를 해요. 이 다카키 마사오는 천황 폐하를 위해 사쿠라처럼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서하고 사실상 독립군들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만주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닐 텐데, 그럼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것을 배우란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독립군을 때려잡으러 다녔던 그런 일본군 장교,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5.16 군사 구타 때로 짓밟은 박정희 씨, 이분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기념관은 헌법 정신에 일단 맞지 않습니다. 지금 4.19 영령들이 저기 수위로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혁당 열사들 유족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무슨 염치로 이곳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시민들은 역사 왜곡에 분노하는 우리 시민들은 결단코 외놈들의 주부 만주국 출신인 옷가마도 민으로 박정희에 소신감한 동료항해연구 선열과 외국항해지사 그리고 5.16 쿠데타의 군합을 무기적으로 4.16 영령들 그리고 불력적인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증명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운영하신 물건들 그리고 47년 전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국가사면을 당한 인혁 여사분과 유신독재 체하에서 자유언론 실천을 내리며 투쟁하시다 숨져간 언론인들에 대한 분명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동 박정희 씨의 생애는 한마디로 반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변절을 거듭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가 처음 시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쿠데타를 기도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권력의 화신이었죠. 7.4 공동성명 이런 걸 발표하면서 현혹하다가 곧바로 국민들이 뭐랄까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졌다 할까, 그럴 때 딱 유신헌법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긴급조치로 해서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투옥하거나 아니면 사형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거죠. YH 노동자 탄압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의 내부 분란, 자중질환이 11.6 사태까지 이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두환의 등장으로 광주에 핏빛 그 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는 사실상 뭐 기념하거나 기리거나 할 것이 별로 없죠. 역사 속에서. 대체적으로 7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탄압받았던 분들이 이제 17대, 예를 들면 뭐 유인태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세대인데요. 뭐 심지어 지금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박정희 시대 때 뭐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은 또 박근혜에 대한 이런 애증이랄까요, 뭐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씨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역사의 기록, 정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조에 연산군 같은 그런 폭정을 했던 임금을 우리가 기념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한다 하면 대통령이라면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전두환 노태우 기념관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헐값에 민족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이 와중에서도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 경제 기반이란 민호 아래 노동자와 농민을 핍박하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어 독점자본을 굳건히 함으로써 오늘날 1%만을 위한 계급사회의 반성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못쓰고 장기 집권을 위해 삼석위원로 헌정을 일어나고 반대 세력을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심지어 민족의 수건인 통일 문제까지 정권 연장에 악용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친이 구속한 10월 위승을 일으켜 중심 총통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기대했다.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고문과 사법살인 등 인권 윤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을 암흑 속에 실망하는 거대한 병영국가로 전락시켰다. 아픈 역사라고 해서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의 교육의 장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만약에 기념하려면 그의 독재자로서의 폭정 이런 부분을 전시하고 그거를 후세대들에게 반면교사로 삼는 그것이 진정으로 박정희에 대한 반면교사에 대한 기념관이고 다시는 이런 반역의 역사, 반민족적 역사가 보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의 장으로 또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따라서 박정희 기념관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 기념관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거기 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물론 다